네, 안녕하세요. 리마크에듀의 이동길입니다.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나름대로 수업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로 만든 이 수업 교과서가 여러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려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지털 교과서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됐는지,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전자책과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전자책, 저도 이북 리더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을 만한 PDF 파일이겠죠. 아마 이제 저런 방식으로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진화해서 나름대로는 AI가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이나 VR 컨텐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혁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일부 과목에 한해서 좀 도입이 되었고, 올해 2028년까지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도입을 찬성하는 측 입장은 무엇이냐면, 먼저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높게 사고 있어요. AI가 학생별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 너무 좋죠. 사실은 교육이라는 건 자신이 뭘 못하는지를 알고 뭘 잘 아는지를 구분해내기만 해도 쏟아야 할 어떤 노력과 물리적 시간 등을 그 부족한 영역으로만 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 컨텐츠 자체가 VR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컨텐츠라면 어쨌든 학습 흥미 유발 측면에선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낮으니까 이 낮은 집중력을 단순히 글이나 사진만으로 지금의 이 세대들을 교육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디지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좀 많이 사용해 보는 것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고요.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은 첫 번째로 집중력 저하 문제를 꼽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죠. 현재 이제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또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학력 저하가 일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곳은 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나서 문해력 저하 문제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다시 종이 교과서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 격차의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AI가 뭔가 도움을 주기는 줘요. 그거를 이제 AI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기입을 하면 당연히 넌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라고 하겠지만,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AI가 이 학생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중력 저하 문제의 연속선상에 교육 격차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 기기를 잘 다루고 본인의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걸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더 낮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비싸요. 물론 지금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구독료가 한 과목당 한 2만원 후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2만원 후반부터 한 5만원, 6만원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그 과목들을 합치면 1년에 최대 한 18만 9천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교과서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였으니까 한 3배 이상 정도의 비용은 발생하는 거고, 사실 연간 구독료 자체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지
그냥 구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반발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국가와 시도교육청 예산이 거의 100%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년 단위로 보면 이 금액이 거의 한 4조 원대가 된대요. 과연 이 부분에서 학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이거를 충당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정부의 충당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게 된다면 이러한 비용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고 좀 큰 비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AI 교과서가 학생의 학습 패턴이나 질의응답 내용 그리고 시험 결과 등의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보안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가 학습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교과서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학부모들은 한 85%가 반대를 한대요. 이게 국회 교육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인데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시간이 이미 긴데 공부까지 디지털 기기로 할 필요가 있냐, 또 개인 맞춤형 학습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수능을 대비할 수 있냐, 다 맞는 말이죠.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 100번 이해하고요. 충분히 저도 공감한 부분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기기 공급 지원, 기기 이름이 디벗이래요. 디지털 더하기 벗인데 혹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름 지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약간 좀 한글에 대한 약간 파이팅이 굉장히 좀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좀 더 좋은 이름은 제가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디벗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교사는 아직 단말기를 보지도 못했고요. 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교과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 번째는 단점 보완이 필요하겠죠. 일단 교육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AI 기반의 보충학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혹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식의 접근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엉망 될 거예요. 애들 이거 공부 안 합니다. 이거 결국은 이 기기의 사용 이외의 시간에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 지점에 좀 초점을 두고 이런 보완책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서책형 교과서, 기존의 이 책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가 공부할 땐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한들 결국 디지털 기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장시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런 흥미 중심의 어떤 컨텐츠들은 잠깐의 시간에 학생의 집중력을 끌 수는 있지만 그 잠깐의 시간에 집중을 끄려는 노력만 가지고는 좀 깊이 있는 학습이 되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자체가 요구되는 과목, 특히 국어라든지 사회, 역사 같은 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이런 과목들은 조금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과학같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실험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해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모든 과목들이 다 이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혁신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로 끝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